심플하게 본질에 충실하는 시간 이항영의 딱 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또 본질에 충실해서 네. 어떤 이슈 고르셨어요? 생각보다 더 지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해외 시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예상보다 최근에 올라오는 탄력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반도체 시장 매출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 얘기가 들려요. 네, 일단은 아이스 인사이츠라는 곳이 있는데 네. 2018년의 시장 전망을 당초 8% 성장해서 무려 15% 정도로 상향시켰고요. 거의 2배 가까이. 예, 하반기에 혹시라도 반도체 가격 자체가 꺾일 수 있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 IC 인사이츠가 믿을 만한 곳이에요? 그냥 잘 못하는 데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제가 또 소개도 안 하고 전 이런 거 하면 성격이 꼼꼼히 찾아보거든요. 제가 어저께 아이스 인사이츠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한 평판까지 다 체크해봤는데요. 미국 애리조나의 그 스카데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미국은 못 가봤어요. 전 스카데일이 딱 갔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요즘 부밍하는 도시가 되겠는데요. 그랜드 캐니언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여행하신 분들이 지나가봤지 갔던 동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쪽 가보셨던 여행했던 분은요. 여하튼 스카데일에 본사가 있는 반도체 시장 전문 연구기관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미 1997년에 설립되었고요. 이미 20, 30년 동안 반도체 업계 최고의 리서치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반도체 장비, 소재, 제품 이런 것을 전부 다 시장 조사, 이런 마케팅 연구 용역하는 좀 쉽게 얘기해서 믿을 만한 회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더라도 그게 틀리진 않을 것 같네요. 2018년도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곳인가요? 아니면 의견이 좀 바뀐 거예요? 네, 완전히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연초,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인데요. 워낙 11월 말 그때 12월 초에 발표한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해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반도체 슈퍼 호황이 2018년의 끝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되겠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앞으로 6년간의 연평균 성장 5.2%로 봤고요.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가 작년에 매출이 지금 58% 오르는데 엄청난 성장을 보였지만 2020년까지는 정상적인 구간,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늘어나진 않을 거라는 얘기했고요. 특히 낸드 플래시나 디램의 평균 판매 단가도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요. 기업 등의 어떤 SSD나 이런 것들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아이스 인사이츠가 되겠고요. 여기뿐만 아니라요. 가트너도요. 가트너 하면 워낙 대표적인 리서치에 워낙 IT 쪽이나 전반적으로 다 하는 곳인데요. 2018년 반도체 시장 증가를 불과 4%. 그리고 2019년 내년에는 더욱더 위칠 것이라는 얘기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WSTS라는 것도 많이들 인용하는 것인데요. 2018년 시장 증가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0% 이상이었는데요. 작년 올해 시장 전망을 7%대로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던 것이 대부분의 기간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들이 보수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위원님이 다시 한번 이걸 꺼냈다는 건 그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견이 바뀐 것만큼 뭐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자기네들 판단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이스 인사이츠의 거를 그래픽으로 제가 표현한 건데요. 네. 전체적인 것은 8.2에서 15%를 그러니까 2배로 올려놨고요. D램은 13%에서 무려 37%로 올려놨고요. 낸드도 10에서 17%나 올려놨다는 얘기고요. 이만큼 시장의 증가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D램과 낸드 가격은 앞으로 좀 오를 수밖에 없나요? 당연하죠. 이렇게 시장 전체가 커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이스 인사이츠에 똑같은 것입니다. D램의 가격 상승률을 36%, 낸드 가격을 10% 상승했는데 이것도 물론 작년보다 낫습니다. 작년은 한 81%, 45%가 늘어났지만 올해도 상승률. 왜냐하면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D램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소폭이나마 10% 좀 오르는 쪽으로 일단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참 너무 오락가락해서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일각에서는 생산이 너무 많아지고 반도체 투자가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 투자가 서서히 줄 거고 생산이 늘어나니 값은 떨어질 거다. 이 얘기한 게 또 불과 얼마 전인데.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안 가본 미래는 각자 주장이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일단 수요는 늘어나는 건 분명한데 공급이 늘어나면 소용이 없는데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하지만 계속 신기술을 가다 보니까 예전같이 무슨 2배, 4배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D램 생산량 증가가 불과 1%. 불과 1%. 수요는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뻔한 거죠.
낸드도 플러스 6%. 워낙 작년에 이거 뭐 20%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늘어난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일단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뭐 전망이 이 의견 저 의견 나오는 건 모두 다 존중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다수결 느낌으로 좀 네.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을 집중해야 될 텐데요. 네. 이 IC 인사이트만 전망을 바꾼 건 아니죠? 맞아. 아까 제가 가트너나 WSTS 있잖아요. 네. 예전에 연초 이제 전망했는데 얘네들이 또 올렸어요. 다 같이 올렸단 말이죠. 가트너는 4%에서 7.5%. 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얘네들도 2배가 올렸고요. 세계 반도체 시장 기구 WSTS도 7%에서 9.5%로 이렇게 다 올렸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종 목표치는 약간 다를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컨센서스를 상향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 일단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너무 딴지를 거는 느낌인데 네. 사실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기관들이 네.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전망을 바꾸는 건 투자자들한테 혼선을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네, 분명히 잘못한 거가 되겠는데 뭐 틀릴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문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가속화되면서 예전에 없던 수요가 늘어났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서버용 반도체 호황이 지속됐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닌텐도의 스위치 이런 거 아세요? 네. 엄청나게 세일이 노세일 상품이고요. 그거 한 40만 원을 하면 사면 예전에는 왜냐하면 기본 게임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거 그냥 사는 거거든요. 거기도 메모리가 들어갔는데 지금 없어서 못 팔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도 중국을 얘기했는데 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3년 이상 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여전히 투자조차가 앞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 다음 그림 하나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투자 자체가 우리나라 훨씬 더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적은 것 때문에 금액 자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은 우리나라 따라오기에는 좀 멀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는 것이 이게 전반적인 뭐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네요. 네, 반도체 제품, 반도체라는 것은 사실 IT 제품의 뇌의 역할인데 네네. 굳이 기술력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의 경쟁력은 증명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좀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요, 의원님. 종목 얘기를 해볼까요? 주식 얘기로? 주식은 달랑 두 개 아닙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요. 네. 삼성전자 오늘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2달 연속 내려가다가요. 최근에 다시 약간 상향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대비한 4,300억이 증가했고요. 분기 단위도 이번에 800억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차트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조금씩 내려가던 목표 주가의 EPS가 되겠는데요. 네. 내려가다가 조금씩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가기 시작했다. 네. 이게 중요하겠고요. 똑같은 관점으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내려간 적이 없는데 완만하게 좀 올라가고 완만하게. 있거든요. 네. 완만하게. 그러니까 급속하게 올라가면 이게 엄청 사야 되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럴 땐 이 두 주식 모두 40에서 50% 정도 여러분들 포트에 담으시라. 언제 담산다? 오늘 당장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당장 사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 샀을 걸 하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강한 매수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흐름 톡톡히 건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MTN 이하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였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